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거대재해 발생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요. 갑자기 엄청나게 태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난리가 다 나 있는 상황에는 이런저런 거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 진짜 물바다가 돼버렸으면,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면 빨리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손해평가를 빨리빨리 지체 없이 해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이제 뭔가 일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 난리가 나버렸어요. 예를 들어 그 지역 전체 막 남쪽이 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 지역 손해평가가 손해평가인이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손해평가를 안 하고 이렇게 딜레이 하면은 그 피해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제9조 피해 사실 확인.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봐봐요. 지체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지역 손해평가인 한 명 지금 저쪽 손해평가 하고 있다고 저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 손해평가인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죠?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보험 사업자가 당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연히 알아야겠죠? 만약에 특약이 있으면 또 특약 내용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제10조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죠? 손해평가반은 현지 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서명 못해 이렇게 막 배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를 하고요. 서명은 안 했으니까 서명은 없이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밭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손해평가반이 조사를 하러 갔더니 현지 조사를 들어오지 마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뭐 이유야 알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의 통지를 그냥 하고 그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같은 팀을 그대로 또 보내는 거는 좀, 나 싸우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좀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손해평가 결과 검증.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그냥 일정 수를 임의로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다 검증을 하는 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임의로 뽑아서 그냥 검증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창고 같은 데서도 뭐 이게 딱 맞는지 이렇게 다 빼서 또 레이아웃을 해보지는 않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몇 개 제품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는지 장부하고 이렇게 맞춰보고 그러거든요.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네. 제1항 및 제1항에 따른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손해평가를 이게 손해평가 반 이렇게 팀 단위로 나가서 손해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미 추출해가지고 일정 수를 검증조사를 해왔더니 이건 뭐 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팀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팀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역시 통지를 하고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죠? 제12조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지별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시험 그 과목을 준비를 하면 뭐 이거는 당연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좀 나와 있네요. 농작물은 농지별로,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단 벌은 벌통 단위로 합니다. 한 통, 한 통. 농업시설물, 보험가입 목적물별, 뭐, 하우스면 하우스, 뭐면 뭐, 이렇게 그 단위별로 합니다.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 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방금 전에 이 앞에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2차 시험 볼 때 그냥 그대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2차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차 시험이 얼마나 쉬운 건지. 이제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1차는. 근데 2차는 다 써야 됩니다. 방풍림, 돌담, 도로 등에 의해 구획된 것으로 동일한 울타리, 시설물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으로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네. 지금 여기도 지금 3개이기 때문에 시험 나가기 좋죠? 네, 한번 봐주세요, 잘. 제13조 농작물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산정.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입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거는 좀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씩은. 네. 특정 위험 방식 보험가입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에, 그죠? 잘 봐주세요.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삼은 가입 면적에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서 산정한다. 이게 좀 특이하죠? 가입 면적에다가 곱하네요. 그죠?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연금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이렇게 연근이 있잖아요. 그게 그 가입했을 때랑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입 면적도 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 가액은 그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에, 맞죠? 기준 수확량. 보험 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종합위험 방식 보험 가입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에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생산비 보장 보험 가액. 작물별로 보험 가입 당시 정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뭔가 간단하죠? 그죠? 다만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역시 변경할 수 있다.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 가액은 기재된 보험 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입니다. 최후가 아니고 뭐 최종도 아닙니다.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 여기에는 피해 나무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에 보험 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서 산정한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은 그 별표 A와 같다. 자, 여기 별표 2라고,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3, 4월 달 정도에 업무 반복서가 나오고 나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때 이제 2차 그 업무 방법서를 공부하는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해 발생 전부터 보험 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육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손해평가반은 조사 결과 일부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네. 제14조 가축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상정.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네.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예, 그렇죠. 제15조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주달 가액에서 제주달 가액이에요. 내용 연수에서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싶기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어디에서? 근데 그 장소와 그 시점에 그 사고가 난 그 목적물에 이거를 다시 조달을 하려면, 이걸 다시 요대로 만들려면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에서,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거는 새 거를 가져오는 건데, 지금 사고가 난 목적물이 뭐 5년이 됐으면 그거에 따른 감가상각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한 감가상각액이 있을 건데, 그럼 그거를 빼서 딱 엄밀한 이거의 가격을, 보험 가액을 그렇게 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예.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말한다. 네, 원상복구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죠. 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가입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말을 써놨는데, 이제 가입하면서 산정 방식을 따로 이렇게 약정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들이 약정한 방법에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 재보험 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죠?
이제 2021년도 시험의 경우에는 올해 지금 3, 4월 달에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논구문에서. 제17조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시험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년 1월 1일이니까 2021년, 22년, 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버전이 나와야 되겠죠? 네. 자,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농업재보법령에 대해서 관한 내용들을 다 지금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딱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지금 별표 1과 2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이 과목 내용을 봤는데 이 별표 1, 2만 빠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뭐 문제 이 과목 기출이나 이런 걸 푸실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이제 업무방법서가 새로 나오고 나서 같이 그거 공부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실게요. 화이팅!